출발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일요일 이 시간에는 2부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쪽 당 소식인데요. 요즘처럼 저쪽 당 소식이 궁금할 때도 없습니다. 적을 알아야지 나를 알 수 있고 그래야지 절대 위태롭지 않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우리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다들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네. 저쪽 당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윤석열은 무슨 생각이야? 한동훈은 또 왜 저래? 어제 표결 이후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개탄스러워서 개탄스럽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지 않을까. 저도 어제 이후로 이제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 어떻게 이야기를 좀 전달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도 또 눈여겨볼 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의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돼 있고 특히 제일 궁금하셨던 게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여러 번 번복이 된 걸로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쟤 왜 저래? 아마 본인의 생각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래? 라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언론에서 나오지 않은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과 함께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그래도 주말인데 저라도 한번 밝게 한번 재미있게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저쪽 당 얘기인데 좀 네. 밝다라고 하시면 약간 희망적, 긍정적 이런 생각을 해도 된다는 얘기시겠죠? 그렇죠. 촛불이 무서운 건 어허. 꺼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야,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썸네일이 이겁니다. 한동훈 입장 급변하던 날 국힘 의총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입니다. 자, 국민의힘 의총,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한동훈 때문에 출렁거렸을 거예요. 맨 처음에는 탄핵을 반대한 데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탄핵을 찬성한 데다가 그러고 그 다음날 다시 반대한 데다가 그래서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동시에 국힘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큰 소리가 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의총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오늘 한번 제가 입수한 정보들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총 결과를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다리면서 아니 잘못은 여당이 했는데 왜 우리가 여당의 의총까지 기다려야 되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서 무슨 내용들이 있었는지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리에 앞서서 지난번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성관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알고 보니까 계엄령이 성관이 때문이었다. 뭐 그런 채팅들을 해주시면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된 건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요거는 짧게 두 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두 줄 요약. 네, 일단은 뭐 성관이 서버를 털기 위해서 그래서 그쪽에 병사들을 더 많이 보냈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은 결론적으로 병사들을 보낸 건 맞아요. 계엄군이 간 건 맞는데 다른 데들도 똑같이 가는데 거기에 먼저 도착했을 뿐이고. 성관이가 좀 빨랐구나. 네. 가깝거든 사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왜 갔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의 입장이라 보기도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다 선관위 부정선거를 이야기하진 않아요. 이쪽도 그런 부정선거까지 얘기하는 극우 파시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하. 함부로 꺼내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대로 극우 유튜브의 영향을 받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마침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제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계엄령이 실패하고 나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제가 먼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이제 모니터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 썸네일들을 쭉 모아봤어요. 비상계엄, 선관위 총선 조작,
집결이란가요? 네. 그다음에 계엄군 선관위 진입, 부지영 선거 수사 목적, 통쾌 뭐 박주현 변호사 인터뷰, 계엄군 선관위 진입, 뭐 부정선거, 뭐 충격 속보, 긴급 생방송, 뭐 난리도 아니네요. 이거였구나 부정선거 수사. 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저녁 6시부터 7시경 그 다음 날 이제 네.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유튜브 썸네일만 가져왔는데 네. 보셔야 될 게 원래 카페라든가 톡방 그죠? 이런 데들도 전부 다 똑같은 내용들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선관위에서 무슨 박스를 가지고 오는 사진 보지 않았느냐? 똑같은 기사 원문 링크, 성동격서, 정치천재 윤석열이다. 선관위 이거를 알아내려고 계엄령을 한 거였다. 같은 내용이 모든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옵니다. 선관위 그걸 털려고 계엄령을 한 거면 그거야말로 진짜 내란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진짜 이것도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 10%도 안 되는데 진짜 강한 사람들만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강력하거든요. 그렇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게 하나 있구나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 옆에 사진 보시면 맨 오른쪽에는 또 유동규입니다. 유동규. 예, 유동규가 또 요즘에 갑자기 바짝 설쳐요. 웃긴 게 경기도지사 공무원 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재판 열심히 받고 있는데 언제부터 부정선거론자였다고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이게 지금 방금 모아놓은 썸들이 대부분 친윤계 쪽에서 약간 이름이 알려진 채널들이거든요. 네. 갑자기 제가 항상 보는데도 왜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조금 몰이를 해보려고 했었던 거다. 하하하. 계엄의 정당성을, 그러니까 지지자들 좀 끌어모아야 되니까, 계엄 지지자들 끌어모아야 되니까, 요거를, 그 어떤 뭐 단초로 쓰려고 했다. 네. 그런데 참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네. 물론 그 본인의 자유적으로 컨텐츠나 주제를 잡을 수는 있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저 내용들 들어가서 다 자세히 들어보시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멘트를. 누가 또 뿌렸어?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지령 내려왔구만. 야, 그런 거 같더라니까 딱 그 시간대쯤에 갑자기 그 선관위 거서 하려고 계엄령 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돌더라고요.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진짜 거짓말하고 단어 하나까지 똑같이 씁니다. 뭐 이거였구나 부정선거 수사 고성국 칼럼이었어. 이건 또 야 조회수도 많아요. 26만 회, 33만 회, 17만 회. 야 1%도 안 된, 아니 10%도 채 안 된다 하더니 뭐 의외로 사람들이 많네요. 왜냐면 저 시점이 계엄령 난리가 난 이후에 이거를 해설을 기다리는 국힘 지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이없는 상황인 게 모든 국힘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때문이었다라고 제목을 똑같이 답니다. 그리고 내용도 다 똑같고. 네. 그래서 사실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럴 순 없다. 즉 군사를 일으켰는데 선관위가 목적이었다니 그걸로 어떻게 합당화가 되냐라고 해서 다음 사진 한 장을 보시면 네, 다음 사진이요. 제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침투를 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말하는 다음 사진이랑 바로 이 국힘당 쪽에 아마 SNS 톡방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맨 위에는 아까 보셨던 그 사진, 썸네일 사진이 있고 그 밑에는 호호 부는 튜브에게 답장 사진 자긴 되게 반가워하는 것 같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유튜브 관련된 운영자들이 모여있는 톡방이 같이 들어있는 톡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갑자기 국민의힘 채널들이 전부 다 부정선거를 동시에 똑같은 내용 나누는 게 이상하다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계엄령이 이제 문제가 커졌는데 부정선거 이야기할 때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의아했는데 제가 거기다가 툭 던진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왜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돈 많은 유튜버들이 있다라는 얘기에서 난리가 한번 났었다 그랬죠. 이게 지금 조작돼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 뒤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래가지고는 국민의힘 괴멸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아무리 돈을 줘도 관리가 안 된다.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싸움 벌어집니다.
각자 채널에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어. 공격해요. 지금 군사를 일으켰는데 부정선거로 이게 쉴드가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 진짜 그걸로 만약에 그 선관위 때문에 했다면 그거야말로 내란이에요. 그 자기들 불리한 주장인데 그거를 모른단 말이야? 불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윤석열 오히려 골로 보내는 얘긴데. 그래서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면서 딱 일회성으로 끝났어요. 아하. 그래 잠시 좀 반짝하다가 말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언제부터 부정선거를 그렇게 강력하게 매일 방송에 왔던 게 아니니까. 곧바로 보니까 대통령 국회로 이동 중입니다. 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넘어오는 거 보니까 그 당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순간에 저 무렵에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했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친위 쿠데타 실패하고 난 다음 날 아침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아니다. 그 전날 저녁부터. 그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상황. 그래서 뭐 윤석열이 그때 국회를 가네 마네 하고 있던 그날 그러니까 그 전날 12월 4일이네요.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부터 저게 활성화됐는데 제가 어디서 열이 받았냐면 YTN에서 8시 뉴스를 저걸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왜 열받냐면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 중에서 군인들이 지금 위상이 어떻겠어요? 계엄령 이후에 특전사를 제외하고 모든 군인들이 위상이 떨어져서 화가 나 있겠죠. 근데 군인들은 저녁 점호 시간 전에 YTN 뉴스를 시청하게 돼 있습니다. 채널이 정해져 있어요, YTN으로. 근데 거기서 선관위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뉴스를 보면 군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선관위 부정선거 뭐가 있었나? 그 여론을 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걸 안 된다 해가지고 저렇게 한 거였고 아무튼 YTN 요즘 문제는 문제군요. 하여튼 근데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답답해야 된다고 멍청하다고 해야 되나.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도 군인 시절 때 YTN만 시청하게 돼 있습니다. 정원장애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즘은 바꿔가지고 연합뉴스를 같이 틀으라고 하는데 YTN 그러니까 원래 정원장교가 틀어놓는 화면이 전 방송에 그러니까 다 들어가요. 막사 안에 다 들어가요. 근데 정원장교가 항상 보고 있는 게 YTN이거든. 그러니까 다 보고 있는 거야. 그거 좀 나중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YTN을 민영화하려고 했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살짝 드네요. 그러고 보니.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얘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야, 정말 그러니까 많은 일이 있었군요. 우리는 기억하기로는 계엄령 터지는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을 기억하고 있고 그 긴박한 느낌 그 부분 막 2차 계엄 뭐 이런 거 막 얘기가 나오고 할 무렵이었는데 그 시점에 쟤네들대로 쌩 난리였구나. 그렇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었는지를 설명드렸다. 아하, 그렇구나.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부터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그 전에 마침 저희가 이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추경호와 50인의 알리바바 도둑. 그러니까 왜 추경호는 그 국회 본회의장으로 안 가고 굳이 그 당사로 오라고 그랬느냐? 더군다나 한동훈이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본회의장 들어오라고 하는데 끝끝내 무시하고 쌩까고 당사로 집결하라. 그러면서 이게 뭔가 아무래도 추경호는 뭔가를 알고 제가 저랬다. 누가 보더라도 추경호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동훈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혹은 계엄령 해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저짓을 한 거다. 그래서 추경호 좀 수상하다. 저 뭔가 알고 있었던 놈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과 특전사들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피하 식별이 안 될 거다. 그리고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 대표가 끌려나가고 나면 국회를 정리하러 나중에 들어가려고 국회 부의장도 국민의힘에 있고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끌려나가면 원내대표인 자기가 들어가서 정리를 하니까 대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내대표실에서 3시간 넘게 있었는데 국회에 못 들어갔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당사로 모이란 것도 거짓말이다.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 그랬죠. 라고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다가 네. 다음날 민주당에서 바로 고소고발을 했어요. 다. 예. 그리고 실제로
분위기가 보니까 추경호도 알고 있었다는 게 점점 확실하게 드러나요. 심지어 통화까지 했다는 게 확인이 됐죠. SBS 보도에 보면은 추경호하고 저희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더라.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계엄령 선포하기 직전이죠. 그래서 추경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방송 뭐 제가 얘기를 듣고 그런 건 아니고 저기도 원래 정보력이 뛰어나니까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지. 우리는 네. 아직까지 정확한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보니까 이거다. 그렇죠. 방향을 잡고 있었던 건데 자 그래서 한동훈은 왜 그때 아니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얘기 할 때까지만 해도 한동훈은 탄핵 반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애매한 스탠스였죠. 예. 근데 그 다음 날 확 바뀌어 가지고 아침에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확 선회를 했어요. 그랬죠. 예. 그 과정에 있었던 일을 얘기 드릴 건데요. 일단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줄 정리를 해드리자면 바로 다음날 아침에 확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입장이 바뀌면서 확실해지면서 민주당에서도 긴장을 합니다. 이게 표결이 원래는 어제였지만 네. 땡겨야 되나? 그렇죠. 땡겨야 되느냐? 네, 그게 그런 시점이 얘기 있었죠. 요거였죠. 예. 그런데 저 의총에서 봐야 될 점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만났을 때 자기를 정말 체포하려고 했느냐라는 물음에 정치 활동 금지라고 했는데 너가 했으니 군인들이 체포하려면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느냐? 아, 미리 그 말이요. 그러니까 너 일부러 꼭 잡으라고 널 꼭 집은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바람에 네가 거기 있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다. 라고 답변을 받은 건데 아. 근데 그날 사이에 이제 뭘 캐치했냐면 국정원 1차장이 무슨 소리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직접 전화 왔다. 너 잡아 넣으라 그랬다? 그게 한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를 위한 과천의 어디 뭐 구치소에 방을 마련해 놨더라. 그렇죠. 깜빵을 마련해 놨다. 한동훈은 깜빵을 마련해 놨더라. 그 두 가지를 한동훈 대표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1차장이 다 확인을 해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발적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고 설마라 했었는데 그 국정원 제1차장의 발표 내용을 듣고는 야, 근데 참 윤석열 쟤도 참 의리 없다. 야, 인간성 제로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그때 한동훈도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확인이 끝나서 의총 끝나자마자 뱉은 두 가지가 그겁니다. 자기가 직접 확인 다 해봤다. 근데 수용소까지 준비했다라니 윤 대통령은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옆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단 한 번을 못 껴듭니다. 보통 추경호 같은 경우에 잘 끼어들어요. 특히 한동훈이 뭐라 그러면은 핀잔도 많이 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만큼은 똥 씹은 표정은 하고 있었으나 뭐라고 말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민주당이 깜짝 놀라서 빨리 상황 파악 나서고 가능하면 표결을 오늘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전부터. 네. 근데 앞당기려고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금 난색을 표한 것도 있고 굳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동훈한테 회담을 하자 만나자라고 했는데 한동훈이 질질 끌었다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훈이 윤석열을 만나러 가. 네, 맞습니다. 만나러 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신경을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신경을 조금 뒤로 좀 미룰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근데 그때도 재밌는 점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온다 그랬다가 그랬죠. 그런 일정 없다라고 또 기사가 바뀌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이 기자들과 이 민주당 조국혁신당 막 이렇게 사회 뭐 진보나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 안에서 윤석열을 체포하라를 외치고 있었어요. 그죠. 국회로 오면 바로 잡으라고 체포하라고.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쫄아서 안 왔나 싶었는데 근데 또 들리는 다른 기자분들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대통령실에서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무장한 경호원들을 데리고 예. 국회로 오려고 했다.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거를 뜯어말리다가 지쳐가지고 그 내용이 흘러 들어온 거다 기자들한테. 그 말도 그러니까 완전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었군요. 네. 실제로 무장한 경호원들 데리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배당되어 있는 병력이 30경비단이라고 여단급 규모의 병력이 있어요. 최대 많이 동원하면은 1000명까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엄청 많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김민석 의원이 한동훈 대표 갔다 오면 바로 의견 물어보고 표결을 진행해야 되는데 갑자기 김민석 의원님이 나와가지고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내란으로 보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지금 올 수도 있다고 한다. 근데 신변의 위협이나 안전 때문에 본인의 경호원이나 무장경호원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 말 그대로 침략인데, 침공인데. 그래서 급하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실에다가 보낼 기자회견 내용을 준비를 합니다. 오지 말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또 안 오겠대요. 그래서 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가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녁이 됐습니다. 네.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그래서 언제 어떻게 진행되냐 대통령 면담을 하고 왔는데 그렇죠. 사실은 의원총회 하는 중에 갔다가 네. 다시 돌아와서 다시 열었죠. 예. 계속 의원총회는 진행 중이었어 그때. 하루 종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면담하고 와서 무슨 내용들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궁금할 거 그렇지. 아니에요. 너 뭐라고 했니? 이렇게 뭔 얘기 들었니? 근데 한동훈 대표가 납득할 만한 내용을 듣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왔는데 그래서 진짜 다들 그 의원총회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을 정리를 금방 해드린 거고 이제부터가 다른 내용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사실 그날 저녁에 거취를 결정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네.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좀 다른 부분의 파트로 보셔야 되는데요. 한동훈 팬카페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네. 거기가 원래 불티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난리가 났겠지.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친한계 지지자들이 다 거기 모여 있으니까. 근데 뭐 한동훈을 잡으러 그랬다네 어쩌네 네. 확인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가장 불티날 때 카페를 막습니다. 들어오지 마라. 예. 글 쓰지 못하게 글 쓰지 막아버려요. 마라. 예. 막아버려요 갑자기. 왜 그랬을까?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위드훈이 쭉쭉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세 번째 글이 조금 눈에 띄네요. 자,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빼내려 했다? 자, 이게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날 바로 표결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저 글 하나를 냅둬놓고 글을 막아버려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글을 갑자기 못 쓰니까 이것만 보라는 얘기네. 그래서 저 글이 핫해집니다. 모든 지지자들이 저 글만 볼 수밖에 없게 됐죠. 자,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빼내려 했다는 그러면은 계엄하는 그날, 계엄하는 그날, 한동훈은 그때 사실 본회의장으로 도피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국회의원도 아닌데 본회의장 못 들어갑니다. 근데 한동훈은 그날 들어와 있었어요.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당시 한동훈이 버럭게 떠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야. 후들후들 떨면서. 그러니까 계엄군이 한동훈을 잡으러 오니까 대피할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었다. 본회의장밖에 없었다. 그렇지. 그렇죠. 예, 그랬는데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한동훈마저도 빼내려 했다. 누가? 자, 그래서 제가 짧게 정리한 한 장 가져왔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게 추경호 알리바바 50인 이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 등 본회의장 머물고 있었을 때 원내대표단 중 한 명이 직접 본회의장에 와서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빼내려 했다. 추 대표 측이 정족수까지 확인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 본회의장 가지 마라. 그러면 추경호는 내란에 협조한 게 나왔네. 방조자가 아니라 내란 공범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계엄령 때 끌고 체포해야 되는데 체포까지 하려고 했었구나. 나와야 되니까. 근데 본회의장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 대표와 원내대표 측의 사람이 가가지고 너 나와. 잠깐 나와 보십시오. 라고 유인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추경호 진짜 못됐다. 그러니까 그 알리바바 50인 때 계엄군들이 이제 당사에서 한동훈 대표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아니 잠깐만요. 그 한동훈을 잡으려고 당사에 계엄군이 가 있었어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하나만.
떠오르는 장면이 있네. 자, 아마 여러분들 그날 그 계엄날 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그날 그 국힘당 당사 쪽에서 그 군인 그 아마 특전사 1여단관으로 보이는데 군인들을 실은 우리가 경장갑차라고 그러죠. 이게 신형 전술 차량이라고 얘기했는데 K135 그 레토나의 후계기종 그 코리안 험비라고 하는 기조차가 있어요. 그 차 2대에 병력 한 10명 정도가 타고 있다가 빠져나오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하필 저기서 나오지? 국회 쪽도 아니고 라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 친구들 나오다가 이제 시민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엄청 곤욕을 치렀어요. 그래서 근데 쟤들은 왜 국회 쪽이 아니라 저쪽에서 나왔을까? 근데 걔가 걔구나 그러면 한동훈 잡으러 갔던 애들이구나 그러면. 그렇죠. 숨어 있었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당상 안에만 들어와 있었으면 바로 잡혔던 거였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피신해갖고 이렇게 막 하얗고 국회를 와서 담 넘어서 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 뺀질이 같은 사람이 갑자기 국회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보내갖고 야, 너 나와봐. 유인을 한 거죠. 와, 그래서 한동훈 이거는 한동훈 잡으려고 했네. 그리고 계엄에 실패하더라도 한동훈은 일단 가둔다. 실패하더라도 한동훈만 잡아가두면 어느 정도 성공이다. 요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아침에 얘기했었던 국정원 차장이 직접 전화 받아서 지시받은 게 맞고 깜빡하에 준비돼 있었다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 이 부분을 모르고 있어서 카페에 글을 전부 막아놓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라고 저녁에 그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위드훈이의 마지막으로 올라온 그리고 더 이상 글을 못 쓰게 막았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열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윤석열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글쎄 이거 자체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네. 더 말할 필요가 없네. 왜냐면 친한계 지지자들은요 이미 탄핵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없다. 시점은 지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왕이면은 그냥 네. 한동훈 네가 주도해라. 차라리 그러고 난다. 그리고 그 얘기를 이렇게 올리니까 그렇죠. 난리가 났구나. 그러면서 한동훈이 입장을 바꾼 이유가 이제 모든 게 설명이 돼 버리네요. 그리고 7시 의원총회 들어갑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한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겠다. 그리고 무슨 얘기 그 이유도 뭔지 알겠다. 이제 납득이 가는 거죠. 모든 게 납득이 가네. 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국민의힘 의총에서 사실상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래 힘이 셌던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한동훈 대표 비롯한 비례부터 초선들이 추경호 의원을 죽일 듯이 달려들었대요. 아유, 그렇지. 그거는 죽일 듯이 달려들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거는 친윤계라고 해도 좀 이거는 선을 넘었지. 그래서 추경호 대표가 마지막에 당론 얘기하면서 사의 표명한다고 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이미 초선들이 거의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추경호 원내대표를 쐈대요. 나라도 그랬겠다. 이 배신자 새끼야. 니만 살자고 이러냐. 그리고 우리 같은 당인데 네가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죽이려고. 야, 우리 그렇잖아요. 왜? 우리 그 이재명 대표 그때 단식하시고 영장 청구되고 하고 있을 때 그때 박광훈이 어땠는지 아시죠? 제가 그 박광훈 그것 때문에 지금 박광훈하고 지금 송사 중인데 그 새끼가 저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상태거든요. 그래 재판받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박광훈을 우리가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아니 그 원내대표라는 새끼가 대표를 팔아먹냐고 우리가 얼마나 그때 야단을 쳤어요. 그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네. 그보다 더한 상황이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상 저 자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힘은 잃은 상태였습니다. 끝났네. 예, 끝났네. 예. 자, 근데 그래놓고 다음날 또 바뀌었다. 또 바뀌었잖아요. 아침에 그렇지. 자고 났으니까 또 바뀐 거야. 무슨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고. 아니 게다가 잡아 가두려고 했잖아 지를.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 왜 바뀌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지금 주목되는 점인데 저는 이거를 포인트를 어디로 보고 있냐면 한동훈 대표의 오른팔인
그 장동혁 의원이 왜 최고위원을 사퇴하려고 했는가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표결 당시의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원래 12시까지 표결하기로 했는데 뭐 2명 돌아왔다 3명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돌아다니는 사진이 하나 있어서 공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뭐 이게 보니까 텔레그램 텔레그램, 방이네요. 텔레그램 방에 뭔가 글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 글 올라온 거를 보고 있었는데 글자가 작아서 보이나? 이거 사진 찍는 기자들은 잘 보시던데. 자, 그래서 확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오늘 탄핵은 부결, 조기 퇴진 계획 세우되 총리 플러스 한동훈 체제, TF 포착. 그러니까 이게 아마 더 팩트에서 사진 찍은 거네요. 자, 무슨 내용인지 볼까요? 오늘은 탄핵 부결, 조기 퇴진 계획 세우되 당분간 총리 플러스 한동훈 체제, 수사받으며 페이드 아웃. 그러니까 윤석열을 천천히 내보낸다. 서서히 내보낸다는 얘기네요. 연착륙시키겠다. 그 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 등 방안 마련, 여야 협의체 제안, 조기 대선, 자기들이 주장하는 개헌 국민투표와 동시 실시. 이게 국힘당 쪽에서 떠돈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내용을 민주당에 받은 거예요. 입수해서 이쪽으로 지금 확인했구나. 네. 그래서 원래 12시까지 기다리다가 그날 생각하면 너무 짠한데 그러니까 보통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시 40분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9시 반까지 하겠습니다라고 8시 40분쯤 얘기했죠. 네. 그럼 이 사진이 그러면 8시 40분쯤의 사진이네요. 보니까. 네. 8시 51분 사진인 거 보니까 맞네. 그래서 이거를 입수하고 기다려봤자 의미 없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 짓자라고 한 거였군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탄핵이 왜 추경호 원내대표가 힘을 잃었는데 당론이 부결 그대로 갔느냐.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죠. 한동훈 한덕수 체제로 간다. 추경호만 날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마지막 막판에 본인의 지지자들한테 방향성과 이 명분을 다 얻어놓고 갑자기 대담 이후에 한덕수 총리랑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렇죠. 다음날 아침에. 거기서 한동훈 대표가 선회를 한 겁니다 또. 맞아요. 그래서 오른팔 최측근 오른팔인 장동혁 대표랑 장동혁 최고위원이랑 기자들이 있든 말든 거기서 욕설을 하면서 고성이 오갔던 거예요. 장동혁 의원이 한승깔 하죠. 제가 뭐 기사 나간 걸로는 어제는 탄핵에 찬성하면은 자기는 사퇴하겠다라고 기사가 나갔는데 이야기를 쭉 종합해서 들어보니 탄핵에 찬성하면 나가겠다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와가지고 반대로 돌아서면 같이 해온 친한계들은 어떻게 되고 지지자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 얼마나 뻥찌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게 한 가지고 지금 문제가 벌써 되고 있는데 오늘 저녁 내내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직무 정지를 얘기할 때는 아침에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건 탄핵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직무 정지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임기 단축 기한은 지금 현재 현행법상 현재 대통령한테 적용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요 또? 이게 네, 그거를 잠깐 요건 제가 미리 정리해 줄겠는데 다들 실수하고 있는데 임기 연장인 경우에는 적용이 안 돼요. 아닌 경우는 되고 임기 연장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그 당선 횟수, 그러니까 이제 중임 횟수, 뭐 중임 여부, 그거하고 임기 연장, 임기 단축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거를 네. 좀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기에서는 현재인 대통령한테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헌재를 넘길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이 됐든 간에 지금 여기에서 걸어버린다고 해도 본인이 대통령 지금 역할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난다. 반대를 했던 것 같아 오히려. 그렇지. 지금까지 실컷 얘기 다 해놓고서는 마치 이제 당장 윤석열 탄핵할 것처럼 해놓고서는 아니 갑자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꿔? 그렇죠. 누가 봐도 너 미친 너 왜 이렇게 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그걸 반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나라도 그렇게 했겠다. 근데 나 같아도 아니 당장 아니 한동훈 쟤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어떻게 하룻밤새 저렇게 달라지냐? 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런 합의가 있었군요. 아, 지금 오늘도 지금 저 내용이 지금 일부 보도가 되고 있어요. 아, 저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카톡 전문에 몇 개 있는데 네. 장동혁 최고위원 관련된 카톡이 있는데 당대표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지지자가 보내거든요. 자기가 막아보겠다고 답장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 일단은 그냥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을 당할 만한 사유는 맞다라고 봐요. 국민의힘에서. 그렇겠지. 이거 여- 탄핵 네. 안 될 상황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의총에서는 안에서는 반반 갈라졌대요. 탄핵하면 우리 다 죽고 다음이 없다. 탄핵 안 해도 다 죽는다. 저 촛불 더 커질 거 모르겠냐. 뭐 그렇죠. 촛불 탄핵 사유도 명확하다. 이러나 저러나 죽는다는 건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정을 어떻게 내릴 거냐였죠. 자, 여기서 아까 이제 헌법 개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헌법 개정 부분을 제가 제일 볼게요.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여기는 자, 여기 아이고 여기 보면은 부치 있고 여기에 여기 자,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쭉 되어 있으며 그다음 위에 조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128조입니다. 자, 128조 맞나? 예. 네, 128조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국회 대통령의 발의로 한다. 그다음에 제 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 임기 연장이라고 되어 있죠? 대통령의 임기 연장. 중임 변경은 뭐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것만. 단임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두 번 하게끔 바꾼다든지 임기를 늘린다든지 요거는 여러 번 하거나 그런 것만 안 되고 대통령의 당시 제한 당시 대통령에는 해당이 없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임기 연장입니다. 임기 연장. 대통령의 임기 연장. 그래서 임기 단축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예, 요거는 저도 이거를 왜 그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걸 하지? 붙이게 뭐 넣겠다는 생각인가? 요렇게 했었는데 헌법 조문을 보니까 제가 바로 이해되더라고요. 임기 연장. 그러면은 설명을 좀 더 추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공개된 텔레그램에서 보신 것처럼 개헌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하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6개월은 잡아야 6개월이니까 예, 맞아요. 네, 6개월은 잡아야 될 것 같고 공고기간이 2달인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할 계획이라면 그 전에 죽는다. 가장 큰 이유가 지금은 내란죄 선동 우두머리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면 되는데 탄핵시켜버리면 그냥 그대로 직무정지고 다 되는 건데 이거를 중간에 이렇게 틀어버리면 친한계가 같이 가져가는 게 되죠. 자기가 개헌의 주도 세력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딱 그거네. 옛날에 노태우네. 6.29 선언이네요.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막 고성이 오갔던 거고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2의 노태우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겠네. 그러니까 막 욕이 오가고 근데 난 장동혁 의원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노태우하고요 전두환하고는요 좀 비교적 동등한 관계였어요. 둘이 육사 동기야. 둘이 같이 쿠데타했어.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였는데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동등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노태우는요 국회의원이기도 했고 여당 대표이기도 했고 장관이기도 했어요. 따라서 지금 아무것도 아닌 한동훈하고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장동혁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여주시는 요 내용이 이제 윤석열 쪽에서 한동훈한테 제안을 한 거 아니야. 그리고 한동훈 이걸 냉큼 받아들인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야 협의체 제안 조기 대선을 자신들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하는 개헌 국민투표와 동시에 실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딱 그거네. 너무 비교할 필요도 없이 1987년 6.29다. 그 상황을 그대로 차용해 왔네요. 그냥 뽕 맞았다 이 표현이 더 근데 나은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됐을지 몰라도 지금 안 된다니까. 야.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그때 전두환은요 이미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이었어. 이러나 저러나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었고 그게 87년 12월에 대선이 준비가 돼 있었고 88년 2월에 정권 교체가 정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따로 임기 단축이고 뭐고 필요도 없었어. 그런데 그 전까지 개헌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주자라는 얘기였거든요. 일단 지금하고는 상황이 틀려요, 크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이 노태우를 죽일 이유도 없었어. 죽여보면 자기만 손해야. 근데 지금은 윤석열은 한동훈을 죽이면 자기는 앞으로 2년 반을 더 할 수 있는데 살려두면 앞으로 몇 달밖에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마지판에 반대가 친한계 내에서도 갈등이 셌던 부분이 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한계 쪽에서는 야 동훈아 너 속는 거야. 아니 속았어 이 바보야. 그러니까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라고 했는데 한동훈은 이제 뽕을 맞았어. 그렇지. 6개월 맞아가지고 동안 내가 왕이다. 그러면 내가 말이야 주도한 내가 개헌 주도하고 내가 끌고 가면은 나 되지 않겠어? 그리고 6개월 뒤에는 자기가 대선 후보로 나가면 되니까 지가 이제 그 꿈을 꾼 것 같아요. 근데 장동혁은 아이 바보야 그거 아니야 이러고 감 따고 온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사퇴하겠다 그랬는데 원래 친한계는 계속 찬성 쪽이었어요. 그건 어법에 맞지 않고 이 얘기를 못 하는 거다. 왜 싸웠느냐 그러니까 저 깊숙한 얘기는 할 수 없으니 그리고 대놓고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속여 먹었다라고 할 수 없으니 애둘렀구나. 그래서 탄핵에 찬성하면 어쩌고. 그래서 지금 오늘 보란 듯이 오늘 오후 3시에 오원식 의장이 또 긴급 기자회견 열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대신하겠다라는 걸 위헌이다 라고 얘기했고 4시쯤 좀 넘어서 이재명 대표님이 또 라이브를 켜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잘 보시면은 그 표현하는 것과 표정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쟤 바보 아니야? 저것 때문에 부결했다는 거야? 저걸 믿고 저 말을 믿고 그 분위기라는 걸 바로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봐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부터 계속 한동훈이 제2의 노태우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6.29 선언을 벤치마킹을 했구나. 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계속 찜찜했던 게 그 당시 노태우하고 전두환의 관계하고도 틀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전두환하고 노태우는 꽤 대등한 관계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전두환의 임기는 끝나가고 있었고 대선도 정상적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선에 맞춰가지고 그 개헌을 하자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리고 당시 이미 노태우는 대통령 후보로 선출까지 돼 있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태우하고 전두환의 이해가 맞았던 거는 현상 유지를 하면서 조용히 나는 물러나고 너는 조용히 권력을 가져간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 노태우 네가 개헌하는 것처럼 해봐봐 라고 하는 일종의 연극을 한 거였거든.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할 거면 탄핵을 하고 했어야 대선에 나가고 싶었으면 탄핵에 찬성하고 나갔어야 됐는데 그렇죠. 이게 뭐가 있냐면 한동훈계 지지자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0.7% 대통령이 됐다. 우리 한 대표님은 더 큰 차이로 되지 않겠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선에 나가고 싶은 마음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려면 탄핵에 찬성하고 나갔어야 됐는데 차라리 그게 맞죠. 지금 그래서 제가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한 가지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친윤계에서는 부정선거 이후로 작전이 바뀌었어요. 친한계를 건드리지 말자. 호위무사로 바뀌었거든요. 작전명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딱 한 달만 친한계를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한 달만? 그럼 한 달 뒤에는? 한 달 뒤에 트럼프가 임명되고 나면 취임하고 나면? 정상 외교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한 달만 윤석열 대통령이 회복할 때까지
친한계를 긁지 말아 주십시오. 한 달 뒤에 정상 외교를 핑계로 골프 치는 걸 핑계로 자연스럽게 복귀하겠다. 그 계획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뭐 뭐든 가능해요. 뭐 음. 지금도 보니까 재밌겠네. 참 재밌게 돌아가네. 그리고 특히 초선이랑 비명이래 비례 어.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특히 비례는 지역구도 아니라서 뒤가 없어서 괜히 건드렸다가 한 가발 한 뚜껑 이런 거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친윤계 쪽에서 친한계랑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한 가발 한 뚜껑 뽕불어 대표 막 살모사 집회라고 살모사. 주 기자가 그랬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기 시청자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어. 한 달만 참읍시다. 네. 한 달만 참으면 됩니다. 그래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본인이 어떻게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없는데 의원도 아니 심지어 표결도 못 들어 권한이 없어서 아니 그 당시에 네. 노태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태우는 대통령 후보였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87년 12월에 원래 대선이 계획돼 있었어요. 그 대선을 직선제로 치르느냐 간선제로 치르느냐 이게 문제였고 그 문제 때문에 결국에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우리 희생이 있었죠. 박종철 열사나 이한열 열사의 희생이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전두환 임기는 이제 진짜 몇 달 안 남은 상태였어. 1년이 안 남은 상태였어. 그러니까 그 당시 6.29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한마디로 현상을 유지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현상 유지가 아니야. 권력을 조기에 한동훈이 물려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한 달만 참고 한동훈 날리면 앞으로 2년 6개월을 내가 계속 바보네. 나라도 그 계산이 딱 서는데 그래서 속고 있는 것 같은데 속으라 그래? 다음 주에 민주당에서 다시 또 이걸 올린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12월에 국회가 끝나면 임시국회 만들자마자 또 계속해서 올린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제가 요번에 국회 현장 보면서 찬성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로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을 한 장 준비해 오셨는데, 이 사진이 뭔가요? 예, 오늘, 이번에 국회 앞 그 시위에 참여한 깃발들입니다. 우리나라 정상 영업합니다. 네, 나 저 깃발 보고 내가 짠했으니까. 자 보세요. 전국 거북목협회, 혈당방지협회, 한국공급협회, 장수풍뎅이 연구회, 전국 고양이 노조협회, 새우만두 노조협회, 이 만두 놓죠. 맨날 민주노총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우리 고양이 노조협회는 어떻게 막으시려고? 공국협회 어떻게 막으시려고? 장수풍뎅이 연구회 어떻게 뭔 명분으로 막으시려고? 찬성해야 됩니다. 자, 한 장 더 마지막 한 장 더 있습니다. 자, 보면서 제가 참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재밌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했고 참 그랬어요. 특히 우리나라 정상 영업합니다. 저 말이 참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자, 그리고요. 자, 야, 이거 집회 현장 사진이군요. 가장 무서운 게 맨 가운데 있습니다. 자, 가운데 큐가 뭐죠? 큐 응원봉이라고 이게 슈퍼주니어 그 응원봉인데 슈퍼주니어. 딱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십니까? 야, 국회 앞이 K 콘서트장이 되면 이거 못 막는다. 요번에 애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친구들 나갔는데 제가 방송하는 거 모르는 친구들이 같이는 못했는데 K 콘서트장이 되면은 이건 못 막습니다. 이번에 그 계엄령 이 과정을 보면서 20대 친구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영화에서 혹은 한국사 요즘 잘 안 배우니까 잘 모르던 내용들인데 눈앞에서 이제 본 거 아니야.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쿠데타가 날 수 있다라는 거. 계엄령이 선포돼 가지고 그리고 한번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장 기자님 혹시 옛날에 계엄령 겪어보셨냐? 그러니까 제가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계엄령 있었어요. 5.18 다 그 시기였거든요.
그때 부산 시내에 가면요. 총을 든 군인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복장이 좀 불량하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길다든지 좀 색깔이 좀 화려하다든지 그럼 붙잡아가지고 개머리판으로 그냥 이유 없이 패.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저는 어리였으니까 군인 아저씨다 하고 갔는데 막 사람을 패는 거야. 무섭잖아. 나도 그래가 도망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무시무시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냐 그러더라고. 내가 답을 못했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천진하게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지. 근데 아마 이번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이 어떤 자들인지 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한 가지 분명한 알았습니다. 어제 표결할 때, 야 국민의힘은 앞으로 국민단은 못 쓰겠다. 그거 떼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이권을 먼저 찾았구나. 자기들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을 한 장 더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린 거예요. 맨날 뭐뭐 하면 뭐 민주노총이다 뭐다 막 간첩 세력이다 그거 다 좋다 이거예요. 우리 공국연합회 장수풍뎅이연합회는 뭐라고 하고 막으려고. 우리 응원봉 좌파 들고 공국인가 보지 뭐. 우리 좌파 고양이 좌파 응원봉 뭐 이랬겠지. 우리 응원봉 들고 오는 친구들은 뭐라고 막으려고.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이 또 기대가 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아마 그 무렵에 또 뭔가가 있을 거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리 좀 기대를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 같은 경우 정말 심각한 날입니다. 그날 조국 대표 상고심 선고가 있어요. 지금 윤석열, 한동훈 이들의 계획대로 하자면 자신들이 개헌을 주도하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감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신들이 권력 안정적으로 대권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 한동훈은 그 생각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생각이 6개월을 끌면서 그 사이에 이재명 감옥 보내면 되지. 조국 감옥 보내면 되지. 그러면 나밖에 없잖아?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첫 번째 단추가 12일 날이에요. 참 우리 그날도 아마 좀 우리 좀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제가 그 한동훈 대표의 꿈을 딱 한 문장으로 깰 수 있어요. 지금 깜빡 잊었는데 우리가 너무 충격적이고 힘들고 화가 나는 거에 잊었는데 반대로 저쪽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하고 있다 봐요. 오빠 내 머리에 든 거 없는 애 자꾸 계획 신경 쓰면서 눈치 봐야 돼? 오빠 자격이 있는 거야? 그거 하나에 오빠 그 꿈은 깨질 거라고 봐요. 오빠 네.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우리, 하나에 깨진다고 봅니다. 우리 건희 씨께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네,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절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자, 아마 우리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상당히 급반전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게 되네요. 자, 그럼 우리 목요일 날 상세한 현장 소식으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원래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또 오늘 길어졌어요. 긴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자, 그러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